생활을 창업 전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안 했어요. 넥슨도 딱 1년 있었고 SM도 1년 있었는데 두 번 다 저한테 도움이 된 거는 일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꼭 사장이 돼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오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예,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장이 돼야 되는 이유. 네. 감사합니다. 사장이 되겠다는 굳은 열망 하나로 여러분을 다 뭉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강석훈 이사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석훈 이사님께서는 그 스타트업 팀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스타트업 팀들이 이때까지 찾아온 팀 중에 가장 보기 좋았고 좀 이 정도 단계에서 나한테 왔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 단계는 좀 거치고 나한테 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이제 스타트업 팀들, 학생 스타트업 팀들에 대한 자세나 그런 게 있으신지 가지고 계시는. 예,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프라이머 말씀하시는 그 다음 단계. 예.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에 이후면은 저희 투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 교류하는 것들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 교류는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느낀 거는 좀만 조사를 해보거나 네트워킹 모임에 나와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기초적인 그 창업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그런 그 조언을 다 해야 되니까 물론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보면 약간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조금만 구글링 해보거나 조금만 네트워킹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사전조사 안 하고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그건 좀 열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교류하는 것도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글링 열심히 하시고 강석훈 이사님께 찾아가야 된다. 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답변해주신 심사위원들한테 박수 한 번씩 다 쳐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예, 다들 정말 좋은 질문과 답변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순서인 저희 IR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신 팀들이 이제 다 발표팀들인데 굉장히 긴장을 타고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발표는 총 15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표 8분, 질의응답 7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시면 칼같이 자를 거예요. 그래서 묵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잘 엄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발표를 끊을 거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간 조절 잘 해드리길 바랄게요. 네,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저희 페톡 팀이라고 이제 김진우 대표님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우 대표님 올라오시는 동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그 최첨단 시스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 가운데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려동물 기르는 1000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페톡의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발표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애완동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애완동물 할 때 애는 사랑애, 완은 장난감 완자를 써서 애완동물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워드를 쓰고 있죠. 여기 할 때 반은 짝반, 려는 짝려자를 사용해서 반려동물은 나의 짝, 나의 반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까지 동물이 우리 삶 속에서 장난감에서 나의 반려자로, 나의 짝으로 내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웹에 접속만 하면 모르는 게 없어지는 슈퍼맨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네, 음식 배달까지도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마트해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정보를 얻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정보를 아직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을 통해서 얻고 계십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네이버 카페 웹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 그런 형식이고 또 모든 종에 대한 정보가 한 게시판에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종에 대한 정보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기회를 본 거죠. 스마트한 세상에서 스마트하게 길러보자. 펫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의 분양부터 장례식까지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정보 제공 서비스와 반려동물 부모들을 네트워킹 시켜주는 네트워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펫톡 어플리케이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아지를 기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반려동물이 이 홈 화면에서 가장 큰 이미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 강아지 사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친구가 생기면 이 펫톡이라는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킹이고 이 플라자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예를 들면 동물병원, 애완용품, 미용 이런 서비스들을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인 커스터머 세일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고요. 그랑프리라고 펀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타임라인에서 추첨을 많이 받으면 그랑프리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한 동물에게는 동물 주인에게 상품을 주게 됩니다. 이게 저희 마이 페이지라고 하단 메뉴에서 두 번째를 터치를 하시면은 본인 프로필과 반려동물 프로필을 알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프로필을 터치를 하시면 반려동물이 현재 나이에 현재 8월 달에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펫톡 서비스는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근데 네트워킹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네트워킹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 저희 펫톡은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이 광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보 제공과 네트워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트워킹이 필요 없는 이 정보 제공 서비스를 네트워킹 서비스와 분리를 해서 린 전략을 사용해서 런칭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레벨 1, A to G.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to G 정보 제공,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 제공하는 데는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아지를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종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요. 이 종이 다르면 반려견이 먹는 사료부터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면 예방접종 시기와 예방접종 일어날 횟수가 달라집니다. 즉 제가 원하는 정보와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점은 이러한 정보가 이 동물은 이 나이에 이 시기에 뭘 먹는다라든지 무슨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이제 펫톡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반려동물의 나이, 종, 성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꾸 여러 번 돌리네요. 네, 그렇게 이제 레벨 1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에딩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킹은 사용자와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킹이 되겠는데요. 사용자가 퀘스천을 수의사에게 날리게 됩니다. 이 질문이 가는 방식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 위치 기반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수의사에게 질문이 가게 되고요. 그분께서 이제 전문적인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한 이유는 내 병원 근처에 있는 주민, 즉 잠재 고객에게 타겟팅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1에서 A to G 정보를 제공하고 레벨 2에서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용자 유치가 되면은 이제 레벨 3 펫톡 서비스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1에서 레벨 2로 사용자를 푸시, 레벨 2에서 레벨 3로 사용자를 푸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펫톡이라는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이분들을 네트워킹 시켜주게 됩니다. 이 빨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벨 1과 레벨 2를 따라와서 레벨 3까지 오신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에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페톡 서비스에 나오시면 저희를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몇 가지 의미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이 뭘까요? 빨리 할게요. 네, 8만 원. 하루에 반려견을 애완견 유치원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천억에서 2조. 이건 뭘까요? 1995년 반려동물 시장 중 반려견 시장 규모가 1995년에 5천억 원이었는데 2012년에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1% 성장률이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산업은 독특한 게 외로움을 먹고 크는 산업이에요. 2015년에 국내 독신 가구 비율이 26%로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13%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증가를 통해서 반려동물 산업은 2.5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본 수치입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카페 회원수가 2012년 1월 62만 명에서 2012년 8월 73만 명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6개월 동안 11만 명 증가, 1년으로 치면은 30% 이상의 증가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긍정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 드디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천만 명 돌파. 이건 국내 60%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수치가 페톡의 가능성을 예측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 예측해보았는데요. 2조 시장에서 CPS 4% 되면은 800억, 총 800억 규모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타겟으로 잡는 것은 2조 반려견 시장에서 저희가 접근이 용이한 시장, 진료, 아니면 미용, 아니면 애완용품, 애완사료 시장 거기를 가갖고 50%예요. 저희가 1조를 딴 다음에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10%, 거기서 3%를 저희가 페톡으로 가져오면은 4% 커미션을 떼면은 12억 원, 1.2억 원, 1억 2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서버 사이드 개발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까 못 보여주신 판 보여주셔도 돼요. 그 심사위원님들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말 2011년 초에 유저 스토리 랩이 팬러스미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소셜 네트워킹 하는 네트워킹 분야는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피처 단에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거를 보셨을 때 뭘 느끼셨고 그거는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 러브즈미 여쭤보실 거 알고 제가 켜왔습니다. 팬 러브즈미 가장 최근 글이 29분 전, 그 전 글이 50분 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애완동물을 다루는데 업로딩 속도가 약 글 하나당 25분이에요. 이 속도는 네이버 카페에 글이 업로드되는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SNS, 특히 버티컬 SNS라고 테마를 가진 SNS들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네트워킹으로 시작을 하면은 광장에 유입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서로 네트워킹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사람도 유출되고 이 사람도 유출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et Loves Me라는 서비스 자체는 버티컬 SNS 중에서는 잘 나가지만 그렇다고 네이버 카페보다 업로드 수가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SNS로서 성공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광장에 사람들 유입시키기 위해 애완동물 정보를, 반려동물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분께. 궁금한 것이요. 지금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일까요? 아니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더 원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정보를 원하는 게 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 유아이긴 하지만 기존의 카페가 훨씬 더 많은 지금 정보가 쌓여 있는데 과연 우리 서비스를 더 이용할 메리트를 그만큼 크게 느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 보시면은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아까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였는데 저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카페거든요. 회원수가 72만 명이면. 근데 저 안에는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 말티즈를 키우면 말티즈 사료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강아지 키우면 그 사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계속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뭘 기른다, 무슨 종이다, 몇 살이다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을 알아서 가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검색을 할 필요가 없이 무슨 말씀이시냐시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인은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요? 현재는 키우고 있지 않고요. 네. 제가 한 반려동물 5마리까지 키워봤어요. 본인은 하루에 애완견한테 투입하는 시간이 강아지 키울 때 얼마나 돼요? 여자친구한테 쏟는 시간보다? 여자친구보다 적었습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 그리고 또 다른 심사위원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권혁대 대표님. 저도 그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긴 한데, 그럼 과연 지금 이 팀이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이 뭘까요? 강점이라 하면 저희 팀에서 일단 제가 반려견을 키워봤고 이런 건 강점이 안 되겠네요. 저희 팀의 강점은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일단 제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는 거. 왜냐면 제가 하달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일단 컨텐츠 업데이트 이런 면에서 훨씬 빠를 것 같고요. 지금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 러브스미 말고는 버티컬 SNS로서 반려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실정이고 해외엔 있습니다만 해외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개발을 물론 그 테이블 거기보다는 좀 느리겠지만 이제 정보 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 축적하면서 하면은 다른 스타트업들보다는 좀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희선 대표님. 두 가지 질문 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임계치를 모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마케팅을 하실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사실 수익 모델이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커머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카페나 싸이월드, 프리첼이랑 커뮤니티들이 사실은 다 거기서 커머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이버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네이버가 직접 커머스를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카페 지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단절적이에요. 그 커뮤니티랑 커머스가 단절적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 이제 수익 모델이 커머스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실패했거든요. 커뮤니티가 커머스로 넘어가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네, 그 맨 처음에 일단 사용자 임계치 모으는 마케팅. 이 사용자, 그러니까 저희 광장에 네트워킹을 시켜주기 위한 미니멈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전략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네트워킹이 없는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 중이고 그거를 저희가 일반